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퍼매치 시간입니다. 제2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전 결승 5번기 3국 박정상 구단 해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1대1 상황에서 3국을 맞이했는데요. 지금 중반전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초반에 새로운 형태가 나왔고요. 이세돌 구단이 좀 의욕적인 초반 포석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반까지 진행된 현재 약간 집으로 뒤처지면서 덤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처리가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중반 13단으로까지 불렸던 이세돌 구단의 장기가 발휘될 순간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도 실전 흐름을 좀 길게 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 결승 5번기 3국입니다. 그럼 오늘 3국의 대국 포인트를 함께 짚어보시죠. 제2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오늘 대국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3국의 중요성인데요. 네, 지금까지 이세돌 구단이 수많은 세계대회 결승을 치렀지만 5번기 승부는 4차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4차례 모두 3국의 승자가 최종 시리즈 우승을 가져갔거든요. 네. 이세돌 구단은 3승 1패를 했고 단 한 번 이창호 구단에게만 패했습니다. 그만큼 결승 3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대국이 결승 3국인데요. 제2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전 결승 3국이 펼쳐지는 루카오시의 진두진등 그랜드 호텔 특별 대국실입니다. 네, 1, 2국 못지않은 좀 화려한 취재진인데요. 네. 왕윤아 원장의 게시 선언에 따라서 두 대국자가 시합에 돌입을 했고요. 오늘 대국은 이세돌 구단이 흙을 잡게 되었습니다. 커제 구단의 100번이죠. 하루를 쉬고 3국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휴식일을 보냈는가 이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두 선수의 표정을 보면 평상시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사뭇 1국을 시작할 때 모습과 비슷해 보여요. 네. 제2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전 결승 5번기 3국입니다. 커제 구단은 100번 승률이 엄청난데 반해 이세돌 구단은 흑백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고 과거에는 100번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6집 반이라면 흑백 모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합은 덤이 7집 반이기 때문에 두 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 기사들이 다 100번을 선호하겠죠. 중국 룰은 특이해서 네. 5집 반으로 6집 반으로 덤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중국 룰 자체가 나중에 개가하는 방식이 자신의 형태에서 자신의 집 모양에서 상대에게 한 집을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덤이 2집씩은 올라도 한 집씩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집 반에서 곧바로 7집 반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중국의 1인자였던 창하오 구단이 중국에서 워낙 흑번 승률이 좋아서 5집 반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 의견이 많았고 결국 7집 반으로 올렸습니다. 실제로 먼저 한국이 6집 반을 올린 것도 일조를 했고요. 7집 반이라면 그래도 100번 승률이 좋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대부분의 기사들이 100을 선호합니다. 결승 2국과 똑같은 포석이 등장을 했는데요. 재밌는 점은 두 선수의 흑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이국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100번으로 지금 포석을 진행시켰고요. 네, 여기서 흑이 내려서는 수가 있고 화점 자리에 꽉 있는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이 선에 내려서기보다는 집으로는 좀 손해이지만 나중에 우변 침입을 보면서 꽉 있는 수가 더 많이 쓰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도 이어서 받아갑니다. 네, 과연 이국과의 포석 진행이 어느 순간 달라질지도 이 3국의 관전 포인트인데요. 네.
이세돌 구단 한 칸으로 높게 걸쳐갑니다. 결승 2국에서 커제 구단이 흑번으로 이와 똑같은 형태가 나왔을 때에는 커제 구단은 높게 걸치는 것이 아니라 낮게 걸쳐서 둔 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수로 이쪽을 걸쳤었는데요. 이곳은 기본 정석으로 마무리 짓나요? 네, 지금은 뭐 좌변 쪽의 흑의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추기 위해서 다른 큰 곳이 아닌 좌상기를 향했습니다. 우변의 형태만 본다면 흑이 침입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한국 국가대표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모양을 이세돌 구단도 긍정적으로 봤죠. 일단 흑으로 뭐 불만이 없다는 식으로 당시에 연구할 때 이세돌 구단의 의견은 그랬는데요. 결승 2국에서 커제 구단도 그렇고 이번 결승 3국 이세돌 구단도 그렇고 우변 쪽 침입을 바로 결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커제 구단 우변을 지켜두었고요. 일단 좌변 쪽의 형태는 괜찮습니다. 흑도 3선으로 쳐져서 집을 내는 자세가 아니라 3선과 4선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좌변 쪽을 향했어도 충분히 둘만한 바둑이었는데 역시 이세돌 구단 초반에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계속 작전을 틀어갑니다. 네, 손을 뺀 거죠. 결승 1국에서도 이세돌 구단이 평소에 남들이 잘 두지 않는 그런 수법을 여러 차례 들고 나오면서 초반 수순을 계속 비틀어 갔는데 이번 결승 3국에서도 이세돌 구단이 1국과 흡사한 이 흑번 포석 운영을 보여줍니다. 네, 서로 기세 대결이었고요. 오늘 대국의 첫 번째 변화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이런 형태는 지금까지 등장을 많이 했던 형태가 아니라서 두 선수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는 좀 궁금한데요. 부분적으로는 백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좌상 쪽의 형태 그리고 우하기 쪽의 형태가 지금 장면에서는 흑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이 형세는 호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밀고 올라섭니다. 좌하기 쪽은 백이 뭐 집을 만들 수 있게 되었지만 흑도 백 한 점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자세를 취해서 하변 쪽에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수법이 가능한 거죠. 네, 지금 저 호구친 자리가 급소입니다. 반대로 백이 거기를 늘게 된다면 흑의 형태는 두터움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자리는 흑이 절대 놓칠 수 없는 요점입니다. 여기서 독특한 발상이 나왔죠. 백이 한 칸이 있는데도 붙여서 들어갔거든요. 네, 지금 저 붙인 수는 보통은 축이 유리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은 방금 전에 백에 한 칸 띈 수로 인해 축이 불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돌 구단이 바로 적극적인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곳에서 어떻게 충머리를 활용해야 되나 참 수단은 많았었는데요. 네,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수법이 있었는데 이세돌 구단이 일단 좀 더 평범한 선택을 했고요.
일련의 수순을 봤을 때는 우변 쪽의 진행이 흙이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았습니다만 순나누기를 해보면 막상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한눈에 느껴지는 감각과 다르게 이 순나누기를 해봤을 때는 우변 쪽의 접전 서로 비슷한 진행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이 변화도를 택한 거겠죠. 네. 이제 끼워가면서 두 점을 이제 흙이 잡아가는 수순이 나오는데요. 백은 단단하게 우변 쪽에 모양을 형성하고 있고 흙은 하변 쪽에 큰 모양을 기대할 수 있는 형태는 나왔는데 이 부분적인 접전이 끝났을 때 백이 먼저 선수를 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살짝 아쉬운 결과입니다. 백이 선수를 잡고 이제 하변을 눌러갑니다. 여기서 흙이 좀 더 강력한 수단은 없었어요. 네, 뭐 흙의 형태도 그렇게 완벽한 형태는 아니고 주변에 백이 약한 곳이 없기 때문에 당장 백 한 점을 어떻게 공격하기는 어려웠죠. 네, 귀는 막아서 정리를 하게 되고요. 지금은 우변 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차단하기보다는 이렇게 막는 것이 정수인데 네, 굉장히 백이 실리로 큰 자리를 두었습니다. 이세돌 구단 한 칸 뛰어가면서 좀 더 평범한 진행은 거부를 했습니다. 네, 어느 순간부터는 커제 구단이 좀 날렵하게 우상기에 3-3도 들어가고 지금 상변 쪽 삭감도 행마가 경쾌하고요. 이세돌 구단은 꾹 참으면서 힘을 좀 비축하는 인상을 줍니다. 결국 하변은 커제 구단이 먼저 손을 돌리게 됐는데요. 하변 쪽이 굉장히 큰 자리였죠. 흙이 한 번 더 하변을 투자했다면 완벽한 집을 내면서 꽤 큰 집이 형성이 되었을 텐데 네, 상변에서 백이 먼저 선수를 쥐고 하변을 오니까 흙이 좀 집이 부족한 그런 국면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앞으로 국면 운영의 관건은 사방팔방에 좌상이나 하변이나 또는 중앙 상대적으로 흙이 좀 더 두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 가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이세돌 구단의 선택은 강수보다는 좀 더 승부업을 길게 가져가는 끝내기 승부를 보는 식의 작전이었죠. 네, 여기서 다음 한 수가 저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공격을 좀 더 선택할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요. 네. 네, 이세돌 구단 중앙 쪽으로 뛰어나오는 수까지 오전에 진행된 수순인데요. 네, 지금까지 진행된 수순 해설판에서 차근차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반은 지난 2국과 비슷했습니다. 네. 아예 똑같은 수순으로 진행이 되었죠. 내려설 수도 있지만 이어서 받았고요. 지금 형태에서는 있는 수가 훨씬 많이 쓰입니다. 있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느는 수도 있는데요. 실전은 젖히고 있고 되게 벌리는 진행이었죠.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흑은 바로 뛰어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까지 우변에 일단락되고 이곳이 두지 않는다면 붙이는 수가 워낙 이 백을 중복으로 만들면서 실내로 큰 자리이기 때문에 네. 여기를 달려서 흑이 두 칸 벌리고 백은 이런 곳을 굳히는 이런 포석도 서로 간에 둘 수 있는 바둑입니다. 그러니까 흑은 침입하는 것과 다른 곳으로 향하는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결승 2국과 마찬가지로 이세돌 구단도 다른 곳을 향했고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커제 구단은 낮게 걸치는 수를 택했는데 반해 이세돌 구단은 높게 걸쳤습니다. 또 좌상기 쪽 정석을 진행시키고요. 네, 이제는 뭐 다른 큰 곳은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보다 더욱더 큰 자리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밀어서 침입하는 수를 방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교환을 해두고 손을 뺐죠, 지금. 네, 지금 손을 돌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흑이 늘더라도 결승 2국의 실전이었던 이 포석보다 흑이 좀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를 걸쳤다면 백이 이렇게 두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수는 아래쪽에 흑의 모양이 좋을 때 그 모양을 견제하기 위해서 두는 정석 선택인데 지금 백이 우변 쪽에 이렇게 모양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변에 흑의 발전성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석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흑이 이 형태보다는 좀 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흑이었다면 결승 2국을 떠올리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여기를 늘었을 것 같은데 아, 네. 이세돌 구단은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커제 구단도 이제 붙여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반발을 했죠. 상대가 여기를 들어오는 순간 이 자리는 거의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침입하는 것은 흑이 먼저 자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공격을 가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냥 잡는 것은 막았을 때 다음에 여기를 내려서서 재차 이렇게 끊고 단수 치는 수법이 있어서 백의 형태가 별로 대단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붙여서 들어갔고요. 이게 뒤로만 받아준다면 이 자세는 백이 만족할 만하죠. 뭐 더 이상 뒷맛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흑도 반발을 했고 여기를 백이 늘었습니다. 뭐 이 수도 잡는 것은 양쪽을 모두 당하기 때문에 거의 필연입니다. 애초에 흑이 손 빼고 백이 붙이는 순간 실전의 진행은 필연의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흑도 여기서 잡는 것은 이 단수가 워낙 아프기 때문에 밀어서 지금 바꿔치기를 결행을 하는 거고요. 이 바꿔치기는 어떤가요? 서로 간의 호각으로 보입니다. 일단 백의 형태가 굉장히 두텁긴 합니다만 집으로만 본다면 나중에 이 붙이는 끝내기까지 있어서 막으면 패가 되고 뒤로 받으면 집으로만 본다면 뭐 크게 대단할 것은 없고요. 또 하나는 이 백의 적절한 두터움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흑이 더 적절하죠. 네. 그래서 지금 양쪽으로 모양이 어쨌든 배석이 괜찮기 때문에 이 진행은 서로 간에 둘만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를 한 칸 띄었을 때 이후의 수순인데 네. 보통이라면 이 하변 쪽을 이런 식으로 지키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둔다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넓히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전은 이세돌 구단이 축이 불리한데도 지금 여기를 붙여갔죠. 지금 이수에 이어서 두 번째 적극적인 작전이고 판을 주도하려고 계속 상대를 흔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 돌이 없다면 흑이 단수치고 이으면 바로 지금 축이 유리한데요. 실전은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백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차이가 가장 크죠. 그런데도 이세돌 구단이 지금 이 선택을 한 것은 충분히 지금 활용이 가능하다고 본 거고 실제로 여기를 붙여서
우변 쪽이 아니라 하변 쪽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끼워서 뭔가 진행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네. 단수 치고 여기서 붙였죠? 네, 실전은 이 교환 없이 붙였고요. 아, 네. 네, 뭐 끼우고 단수 친다든지 이제 계속 나가면 몰아가면서 단수 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실전은 다른 식으로 그 변화가 좀 더 어려웠다면 이 변화가 좀 더 쉬운 선택입니다. 늘어서 받았고요. 일단 실전 진행이 약간 덤이 부담스러운 형태로 보이는데 글쎄요, 뭐 완착이라고까지 지적하기에는 좀 어렵고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수가 어떨까 싶어요. 아, 다르게 받을 수 있나요? 실전에 여기를 두고 백에게 삭감을 허용해서 집이 나중에 다 깨지게 되었는데 네. 어차피 이 부분은 지금 뭐 서로 간에 크게 당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이렇게 단수 쳐서 하변을 좀 더 자신의 형태로 만드는 식의 응수가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전은 여기를 두었기 때문에 이후의 진행을 보시면 약간 당하게 되었죠. 받아두었고요. 놔뒀고요. 네, 하나 단수를 치고 또 네, 일단 실리로 백이 좀 앞서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짚으니까 우측에 백이 강하니까 흑이 뭔가 이 한 점을 강력하게 공격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도 그냥 쉽게 이제 정돈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귀중한 선수를 잡은 백이 먼저 하변을 향하니까 약간 이 실리면에서 부담스러운 국면이 되었습니다. 이런 장면일 때 흑돌이 여기에 있었다면 중앙 쪽으로는 영향력이 조금 덜하지만 하변 쪽 뒷모양을 지키는 데는 더 유리했을 것 같아요. 좀 더 받기가 쉬웠겠네요. 네. 실전은 한 칸 띄고 지금 여기를 붙이니까 일단 실리로는 굉장히 뼈아픈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뭐 공격을 가자니 주변에 백이 워낙 강하고요. 네. 네, 이세돌 구단도 지금은 공격보다는 약간 승부업을 길게 가져가면서 네, 지금 이수가 약간 놀라웠는데 저는 이쯤 되면은 이제 하변 쪽 공격에 손을 댈 줄 알았거든요. 네. 뭐 당장은 너무 과감한 수이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데 붙이거나 이런 데 붙이는 여러 가지 활용이 아직 중앙 쪽에 있어서 이 벽 쪽으로 계속 몰아간다면 그래도 어떻게 뭐 당장 좀 승부를 서두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벌렸습니다. 이것은 계산으로 가도 그러니까 좀 더 길게 끝내기 승부로 끌고 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뜻으로밖에 풀이가 안 됩니다. 좀 자신 있다는 거겠죠, 이유 수순이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는 흑이 약간 불리해 보이고요. 이세돌 구단은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수순이 이제 중앙 쪽을 뛰어가는 거였거든요. 네. 이후의 흐름이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지금 중앙 쪽이 아직 처리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그쪽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집으로 뒤처지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이쪽에 두텀 그리고 이 머리를 내밀고 있는 흑돌들을 잘 활용해서 중앙에서 특히 좌변 쪽의 모양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바둑이 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대국의 포인트는 이 중앙전이 과연 어떻게 정리되느냐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과 커잘 구단의 오후 수순 바둑판에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과 커잘 구단의 결승 5번기 삼국 오후 수순입니다. 수순이 좀 진행이 되었네요. 지금 커잘 구단이 붙여가는 것부터 진행이 된 거죠? 네. 네, 지금 저희도 수순을 보지 못했는데 네, 수순이 알려지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세돌 구단이 그 이후의 수순에서 지금 좌변 쪽에 집 모양을 내기보다는 한 템포 늦게 지금 백돌에 대한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공격이 들어갔네요. 네, 지금 공격이 들어갔어요.
중앙 쪽을 한 번 더 막아가면서 공격의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세돌 구단입니다. 하지만 지금 공격이 뭐 크게 될 것 같은 형태는 분명 아닙니다. 네, 다시 집으로 돌아서죠. 이세돌 구단 다시 집을 벌어 가는데요. 하변은 커제 구단이 먼저 손을 두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제는 백도 얇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끝내기 승부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평범하게 흘러갔을 때는 약간 덤이 부담스럽다고 보여졌는데 네, 이세돌 구단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 끝내기 승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2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전 결승 5번기 3국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이세돌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결입니다. 제2회 몽백카페 결승 5번기 3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세돌 구단 흐름을 더 길게 보고 있습니다. 끝내기 승부를 원하는 거죠. 네, 이세돌 구단이 약간 집이 불리하다고 보여졌는데 당장 공격을 통해 승부를 서두르지 않고 좀 더 긴 승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반의 수순이 좀 급박하게 돌아갔는데요. 잠시 해설판에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백이 지키고 이제 흙이 나왔을 때 그 이후의 수순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지금 여기를 백이 밀었습니다. 어쨌든 흙이 이곳을 나오는 순간 백도 이 부분에 약간의 단점이 신경이 쓰이고 공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앙 쪽에 흙의 집 모양도 약간은 깨기 위해서 일단 여기를 밀고 올라왔고요. 흙도 이제 중앙을 좀 견제하게 되죠. 네, 흙도 중앙을 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백이 여기를 붙여서 양쪽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이 양쪽은 크게 공격을 당할 돌이 아니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날짜로 덮어 씌워서 이제 하변 쪽의 공격을 기대해 봤는데요. 실전은 백이 여기를 두고 이제 이쪽을 붙여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흙도 우변의 활용을 통해 약간의 두터움은 얻었지만 부분적으로 이쪽의 형태가 그렇게 크게 공격이 들을 것 같은 형태는 아니어서 네. 네, 그 부분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여기를 나오니까 이수 자체가 또 두텁고요. 게다가 이 부분에 약간 연결을 보고 있죠. 지금 상변을 향하니까 계속 집으로는 뭔가 추격을 이세돌 구단이 하고 있는데 이제 앞의 변화와 계속 수순을 이제 비교해 보자면 지금까지 이 중앙전에서 흙이 얻은 것은 이쪽의 실리 이득 그리고 이 한 점을 끊어 잡았고요. 하변 쪽도 예전에 백이 막았다면 흙은 당연히 이쪽을 이어야 했지만 지금 어느 정도 백이 살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으로 큰 자리를 향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흑이 집으로는 계속 따라잡았고 그 과정에서 백은 이쪽이 안정이 되었고 이쪽을 머리를 내밀었죠. 그리고 두텁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리로는 따라잡아서 이제는 집으로는 흑이 좀 해볼 만한 형세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흑이 뭐 크게 이득을 본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백의 두터움을 좀 고려한다면 이세돌 구단이 끝내기 위해서 약간 좀 힘을 내야 하는 미세하지만 백이 좀 두기 편한 덤 7집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약간 끝내기에서 더 힘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 덤 7집판이 조금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네, 이세돌 구단 끝내기에서 조금 더 힘을 내줘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실전 진행을 함께 하시죠. 거제 구단 2단 젖혀갔고요. 지금 한 점을 좀 활용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중앙 쪽 처리 과정에서 실리로는 흑이 좀 득을 봤지만 백이 계속해서 중앙 쪽에 돌을 투자하면서 바둑이 두터워졌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커제 구단의 생각은 이 부분에 백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흑을 오히려 괴롭힐 여지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점을 희생타로 중앙 쪽을 돌파를 하고 있고 앞으로 괴롭힐 여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끊어진다면 이 한 점 잡는 것이 전부 선수로 들으니까요. 이세돌 구단이 한 점을 받아두네요. 이렇게 된다면 좌변 쪽의 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흑이 중앙 쪽을 두어가는 게 다 패감이 되나요? 지금 흐름이 좀 묘한 것이 네. 그 몇 수 전만 해도 분명 중앙은 백의 얇은 돌이었는데 이제 수순이 흘러감에 따라서 커제 구단이 오히려 강하게 두는 순간이 있었고요. 지금은 다시 이세돌 구단이 하변에 한 점을 살렸기 때문에 여기를 찌르면서 아직 백돌 전체가 좀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패감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커제 구단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얇음과 두터움이 그리고 실리 쪽으로 누가 우세한지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상변은 뒤로 끊어서 받아가고요. 네, 하나 끊어두고 뒤에서 단수를 치겠다는 뜻이겠죠. 네, 지금 한 점을 따낼 리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그곳을 젖혀서 넘어가면 백이 흑이 끊어둔 자리에 있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처리를 해서 백이 따내는 것이 100% 선수가 아니게끔 만든 겁니다. 네, 이번에 이세돌 구단의 패감 쓸 차례인데요. 이곳 있는 것도 패감이 되나요? 약간 애매한 자리일 수는 있지만 좌상 쪽, 중앙 쪽 모두 얇아서 그리고 좌변 쪽에 백이 패를 해소하는 자세가 뭐 엄청난 득을 보면서 해소하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수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거제 구단 잠깐 생각에 잠기는데요. 네, 지금의 저 패감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면 이제 이쪽 부분을 백이 들 수가 있는데 여기 돌파하는 것이 일단은 굉장히 두텁습니다. 우선 백이 패를 해소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그냥 단에서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집으로 본다면 먼저 여기를 끊는 것이 좀 나아 보이고요. 끊고 어차피 따내봤자 뒤에서 단수 칠 수 있기 때문에 흙은 늘어야 될 때 그때 따내는 것이 집으로 득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세돌 구단도 여기를 돌파할 것이 뭐 당연하고, 일단은 이쪽 부분에 백의 생사가 중요하겠죠. 지금 틀어막는 것은 이건 살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안형은 그래도 좀 넓어 보이는데요. 사활이 확실하진 않아요. 백이 살기 위해선 꽤 고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두고 늘 때 그때 이렇게 두면 뭐 살아는 있나요? 꽤 고생해서 뭐 간신히 두 집 내고 사는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공격을 갔을 때 그것에 대한 수익기를 커제 구단이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당한다면 여기서 백이 얻은 이익이 뭐 그렇게 엄청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쪽이 산다고 해도 많이 괴롭힘을 당하면 그걸로 이세돌 구단 충분합니다. 거제 구단도 그 점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젖혀서 반발한 수가 있나요? 일단 받긴 받았는데 좀 반발하면서 받은 거죠. 네. 일단 여기를 젖혀둔다면 흙이 끊었을 때도 약간 흙의 형태가 좀 더 불안정한 면은 있습니다.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백이 끊고 흙이 막는 자세였다면 하나 젖혀져 있음으로 해서 이 자세는 여기저기 끊어갈 여지가 좀 있죠. 그런 것도 보고 있고, 이수 자체는 중앙을 받는 것만 생각해 보면 정수입니다. 네, 지금은 흙도 여기를 막아야 하는 것이, 흙이 팩감을 썼다고 생각해서 이 교환만 하고 여기를 따내기에는 뭐 이쪽이 원체 두터우니까요. 네, 일단 중앙 쪽에 흙이 좀 엷은 형태라는 것이 걸리는데요. 패를 계속하지 않나요? 일단 당장 자신의 약점부터 지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백이 한번 이곳을 따내서 간접적으로 이 약점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따내면 백이 이곳을 틀어막고 국면을 두텁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 가장 좋은 흐름은 여기를 뚫고 백이 이쪽을 살려야 한다면, 이쪽에 끊는 팩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 패를 이길 수 있다면 그 시나리오가 가장 좋습니다. 거제 구단이 중앙을 받아버리네요. 네, 지금 이쪽은 연결하는 것과 안에서 사는 것이 둘 다 가능해서 맛보기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네, 한 수 한 수 정신없는 흐름입니다. 이제 점점 국면이 복잡해졌죠. 이쪽을 백이 있는 순간 이곳에 시한폭탄이 하나 남아있고, 여기에 패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흐름이 묘합니다. 일단 단순 집 계산만 한번 해보죠. 이쪽이 21집, 이쪽이 한 7집 되고요. 28. 패를 결행할 수 없다면 한 15집 정도 됩니다. 합쳐서 43집이고,
이곳은 네, 이쪽이 어떻게 세야 할지 좀 애매한데 네. 패가 있어서요. 지금 백이 여기를 잇는다면 2패가 남아있고 흑이 2패를 버티는 흐름인데 이쪽에 중앙 쪽 패감을 쓰면서 이 패를 이길 수 있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일단 이곳이 그냥 서로 간에 타협으로 보면요. 백은 연결이 가능하고 흑은 이쪽을 받는 정도로 확정가만 한번 계산을 해보죠. 합쳐서 43집에 44, 45, 50. 흑은 한 60집 정도 납니다. 백집은 네, 이곳이 한 32집 되고요. 35. 백이 한 47에 이 세 점을 잡을 여지죠. 반반 계산을 하면 50집이 좀 강합니다. 그럼 반면으로 흑이 10집 정도는 앞서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집으로는 확실히 따라잡는 것을 넘어서 역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확정가는 이제는 앞서 나가게 되었는데 국면이 전체적으로 오히려 백이 두터운 바둑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 패를 둘러싼 공방 그리고 이쪽에 시한폭탄 이런 걸 좀 봐야겠네요. 집으로는 이세돌 구단 따라잡았습니다. 네, 덤을 7집 받을 주더라도 이세돌 구단 집으로는 앞서 나가고 있는 형세입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개가가 큰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것이 지금 저 패의 승자가 이 바둑을 우세하게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만큼 큰 패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패가 엄청난 패인 이유가 흑이 있는다면 뭐 흑집이 엄청나게 불어나면서 집으로는 더 이상 백이 따라잡기 어려워지지만 백이 이 패를 이기게 된다면 지금 중앙 쪽에 뒷맛까지 해서 여기를 끊고 아예 흑 전체를 끊어가는 뒷맛 그리고 집도 늘어나고 국면이 점점 두터워지면서 이런 패도 흑이 계속 신경 쓰이게 되고요. 일단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받을 여지는 좀 없어 보이고 이 패에 주력을 해야 합니다. 커제 구단도 이 패를 함부로 결행할 수는 없는 것이 흑이 해소하는 자세가 이렇게 해소가 되잖아요. 그 순간 한 번 더 차단을 하면 이쪽에 사활도 약간 신경이 쓰이고 집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받고 백도 부담이 있는 패네요. 지금 뭐 바둑이 하나도 정리가 안 돼서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어렵네요. 네, 일단 패 공방전부터 정리가 돼야겠는데요. 단지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선택을 해서 백에게 이 자리를 허용했을 때 그때는 저는 무조건 백이 우세하다고 느껴졌고요. 이제 덤이 좀 부담스럽다고 느껴졌는데 지금은 거의 5대5 승부로 느껴져요. 일단 서로 간에 너무 어려운 자리가 많아서 앞으로의 수순이 승패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 그래도 이제 집으로는 완벽히 따라왔는데요. 패싸움의 결과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패를 하는 과정에서 중앙 쪽의 흑의 형태가 조금만 완벽하다면 이 대마를 물고 늘어지는 패감을 쓰면서 이 패를 흑이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중앙 쪽의 형태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흑이 어떻게 패감을 써야 할지도 조금 애매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패감을 쓴다고 했을 때 흑돌이 두텁다면 백은 뭐 계속 패감을 받아야 되는 형태이지만 지금은 흑이 어설프게 패감을 쓴다면 오히려 백이 이쪽을 나와 끊는 반격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패감 쓰기가 만만치 않아요. 중앙 쪽은 쉽게 건들기가 좀 어렵네요. 중앙 쪽 말고 흑이 패감을 쓸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
집으로는 이세돌 구단이 따라잡았는데 찬찬히 전체 국면을 좀 살펴봤을 때 아직 백이 약간 두기 편한 바둑으로 보이긴 하네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보면 볼수록 약간 흑의 약점들이 눈에 띕니다. 지금 이제 관건은 좌변 쪽 패인데 여기 패감 쓰기가 좀 어렵네요. 빈상각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쓰는 것이 정수로 보여지네요. 이세돌 구단 중앙 쪽 팩감을 써갔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은 흑이 강하게 패감을 쓸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형태로 패감을 쓰는 겁니다. 네, 그쪽이 문제죠. 패감을 썼을 때 백이 그냥 안에서 받아준다면 연달아 패감이 나올 텐데 흑도 넓기 때문에 커제 구단이 추궁을 해 가는데요. 지금 커제 구단이 노리는 것은 흑이 계속 이제 잡으러 오는 패감을 쓰거나 혹은 지금 당장 건드렸을 때 여기 이런 식으로 끊어두는 순간 이 한 점이 준동하는 뒷맛이 생깁니다. 이쪽이 단번에 수가 날 수 있는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흑도 지금 어설프게 쓰다 보면 패감으로 뒀던 자리에서 흑이 후수를 뽑고 백에게 이 자리를 허용할 수가 있어요. 이세돌 구단이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반드시 피해야겠습니다. 네, 막아서 받아갑니다. 선수가 돼야 할 텐데요. 네. 역시 끊어가죠. 네, 이쪽의 처리가 흑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를 늘면 백이 당장 건드렸을 때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는 나와봤자 끝까지 뭔가를 하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서 돌리는 것도 백이 따내준다면 뒤에서 단수 쳐서 잡을 수가 있지만 백이 계속 따라 나간다면 더 이상의 추격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를 느는 순간 이 좌측에 패를 버티면서 뭔가 수상전을 엿봐야 하는데 흑의 수가 많지 않아서 흑이 좀 곤란해 보입니다. 확실히 얇은 것이 이럴 때에는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쪽을 받고 패감을 써야 한다면 일단 패감을 쓰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피해가 좀 크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백 대마를 노리면서 패감을 쓸 여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패를 이기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흐름은 흑이 좀 불리해 보이네요. 이세돌 구단 묘수가 필요할 때인데요.
갑자기 묘한 자리를 끊어갑니다. 네. 이 부분이 중앙과 연관이 되나요? 지금 저수는 글쎄요. 이세돌 구단이 평범하게 갔을 때 약간 불리하다고 보고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 평범을 거부하는 수로 보입니다만 약간 한눈을 판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좌변 쪽에 패 처리가 끝나지 않았고 네, 중앙이 어떻게 될지. 지금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백이 이어주면 이 교환으로 인해서 아까 이런 느는 수가 통한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처럼 두어갔을 때 지금 이 교환이 있다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축으로 몰았을 때 이제는 흙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여기를 끊어도 그냥 뒤로 이으면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수가 안 나겠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 흙이 괜찮죠. 계속 이 대마 쪽에 팩감을 쓸 수가 있어요. 단지 그 과정에서 이 끊어가는 수가 이쪽을 백이 패를 걸어갔을 때는 대약수가 됩니다. 해소하는 자세가 이 따내는 자세에서 지금은 백이 이어져 있으니까요. 그런 쪽이 조금 악수이고 백이 여기를 안 받고 중앙 쪽을 받아서 두텁게 처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아무튼 평범한 길로는 지금 여기를 늘어서 받든 이쪽을 지키든 둘 다 흙이 좀 안 좋은 변화로 보였는데 이세돌 구단이 새로운 숙제를 커즈에게 던졌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 지금 중반전 이후의 슛은 어지럽게 판을 흔들고 있는데요. 제2회 몽백카페 세계바드 오픈전 결승 5번기 3국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국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